이번에는 원장님의 자산을 불려드리는 재무 컨설팅 코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병의원 전문적으로 자산관리 컨설팅을 하시는 안세회계법인의 고지영 회계사님 모셨는데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사실은 많으실 텐데 특히나 자금을 모으는 것과 관련해서 제일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개원할 때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보통 규모에 따라서 그것도 진료과에 따라서 다른데 통상적으로 개인 의원인 경우에는 이제 4억 정도 들어가고요. 4억 원 정도. 그다음에 그 4억 원의 이제 소요처는 보통 인테리어가 1억에서 2억 원 정도. 그리고 장비 관련이 1억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1억 원 정도가 이제 초기에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이제 운전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네, 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이 4억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요? 보통 이제 개원이 분들은 은행에서 닥터론이라고 또는 명칭은 또 다양한데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부 금융기관인 정책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서 이제 보증을 지원을 해줘서 저리의 자금을 쓸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우리 회계사님은 신용보증기금에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정책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신보의 보증과 일반 은행의 대출과 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일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은 일반 은행에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다 하고 나서 또는 하기 전이어도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금이 모자랄 때 일단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자율이 저렴합니다. 한 0.5%에서 1% 정도. 이자율이요? 네, 신용대출에 비해. 일반 신용대출을 받으면 이자율이 보통 몇 퍼센트 하죠, 요즘? 보통 이제 4% 초반대 정도로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신용보증기금에 이런 그 보증이 필요하시면 특히나 고지영 회계사님을 좀 찾아가야겠는데요. 그러면 그 4억 정도 되는 돈이 은행에서 다 나오는가요? 네, 보통 4억 정도는 이제 신용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은행마다 또는 지점 상황마다 은행에서 실제 대출을 해주는 지점 상황마다 또 다르게 심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4억 정도는 보통 나오더라고요. 아까 전에 사업자를 내기 전에도 보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이제 민간금융이 아니고 정책금융이다 보니까 요즘 이제 창업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병의원 관련이 아니어도 실제 창업하기 전에 예비 창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할 계획서를 받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 바로 이제 자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플랜들이 있거든요. 네, 가끔씩 저도 원장님께 듣는 질문이요. 사업자 등록증을 이미 냈는데 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를 다시 날짜를 바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변경을 한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전에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을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이겠죠. 실제 저리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대출을 받아서 딴 데 운용하는 경우도 금방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반 은행의 신용대출은 개인 신용을 보고 대출해 준 거기 때문에 자금 사용처를 불문하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고 정책기관인 국가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향후에 1년 이내 사후관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라 하면 이제 그 용도에 잘 썼는지 증빙을 제출하거나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된 전문가라고 해서요.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1억까지 보증을 이제 해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매년 10%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10%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원 원장님들에게 들려드리는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오늘의 핵심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원장님들께서 처음부터 병원의 규모를 좀 크게 시작할지 아니면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갈지 이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오늘 들려주실 그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 처음부터 크게 할지 또는 작게 해서 키울지 그거는 이제 원장님의 이제 목표 지향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그 처한 환경과 원장님의 재정적인 능력 그리고 목표하는 중장기 계획이 이제 실현 가능할 때는 그거에 맞춰서 크게 시작해도 좋고요. 근데 그게 이제 목표는 조금 크게 하고 싶으신데 재정적인 여력이라든지 지금 현재 자원이 크게 시작하기에는 버거울 때는 크게 시작했다가 이제 자금이 부족해서 좀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유치가 안 되면 또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개원 전이라서 진단한다는 게 좀 감이 안 올 것 같은데요. 그 진단을 어떻게 할 수 예를 들면은 위치적인 지리적인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동네의 그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분들 어떤 연령층 또 어떤 질환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국가 의료 통계는 다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동일 진료과 그래서 얼마만큼이 있고 또 현재 환자들은 어느 정도 유입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해야 과연 목표한 환자분들이 실제로 진료받으러 오실지 그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 어려우면서도 좀 아직까지는 감이 안 오는데요. 최근에 이런 컨설팅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개원 전부터? 네, 서울 모처에 있는 이제 내과를 이제 개원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과라는 경우는 이제 보통 뭐 감기라든지 이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 관련이 제일 많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가기 마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의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 그다음에 그 유동인구의 현황, 그리고 동일한 내과가 얼마나 있고 그 내과들은 얼마나 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 개원 규모를 결정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거기는 이제 환자 유치가 많이 될 것으로 분석이 돼 가지고 그 의사 4분이 간호사분 이제 10분하고 같이 해서 조금 중형급이 되죠. 그런 정도면 개원할 때 그렇게 개원이 이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 규모를 이제 키울지 말지를 고민하는 원장님한테 한 가지 좀 팁을 주신다면. 그 병원 규모를 키우는 목적은 이제 원하는 환자를 이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진료 수요를 그리고 또 그만큼의 환자 수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환자가 유입이 현재 많이 된다고 해서 과연 확장을 하는 게 맞느냐. 물론 확장하면은 이제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자원은 늘어나지만 그게 과연 진짜 병원의 재정적인 거에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모든 비용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에는 환자가 있던 없던 발생하는 고정비가 있고요. 환자한테 진료를 하면서 뭐 재료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환자가 진료에마다 발생하는 비용 변동비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규모가 커져도 재정적인 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규모가 커져야 재정적인 이익이 커지는 경우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건 아무래도 상당한 그 기존의 많은 데이터와 노하우가 있어야지만 단시간 내에 이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 회계사님은 그럼 이런 컨설팅을 맡기려면 보통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보통 이제 상담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애로사항인지 어떤 게 궁금한지를 당연히 이제 들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원장님들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어떤 이 병원을 어느 정도의 규모 또는 어느 정도로 이제 발전시키고 싶은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확장이든 축소든 이전이든 또는 이제 공동 운영 또는 개인 운영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플랜이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는 이제 앞에 말씀했듯이 공공 데이터도 있고 실제 그 병원의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죠. 들어도 머리 아플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 경영인도 아니고 처음에 병원을 개업할 때 이런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런 병원 의원이란 조직은 보통 다른 중소기업, 심지어 대기업에 비해서도 더 복잡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이제 원장님들은 그 어려운 조직을 시작하는데 많은 스터디나
준비를 안 하시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어려운 컨설팅이기 때문에 실제 컨설팅 하는 분들이 또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많은 원장님들이 이제 고민을 이제 나눌 것이고 저희가 또 열심히 뛰어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컨설팅을 만약에 맡긴다면 기간과 인원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 종합병원이든 또는 개인 병원이지만 이제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환자분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은 데는 뭐 최장 2년까지 한 적도 있고요. 짧게는 이제 한 2달 정도. 아무리 짧아도 한 달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네. 그 투입되는 인원은 혹시 우리 회계사님만 들어가서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보통 할 때 저희도 이제 뭐 의과대학을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병원에 근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간호사 출신 컨설턴트 그리고 그 병원 종합병원 원무과 출신 컨설턴트 그리고 저희 회계사들 이렇게 팀으로 투입돼서 각자 이제 맡은 전문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관련 이렇게 병원에 이 경험을 갖고 있는 컨설턴트가 내부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가끔씩 저희 노무법인도 생각한 적 있습니다. 노무사가 직접 AN 그 간호조무사를 따면 어떨까? 네, 병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때로는 그 갑자기 사라지는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신 투입한다던가 네,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 혹시 대타로 이렇게 뛰시는 경우도 있는가요? 저도 이제 간호대학을 들어갈까 생각한 적이 있는데 네. 네,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간호사 얘기하셨는데 눈이 맑으신 게 그리고 섬세하신 부분이 있어서 간호사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 말씀이시고 저를 보면서 특히 새끼손가락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병원을 이 작게 시작해서 크게 가기 위해서 병원을 이전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전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앞에 설명드린 거랑 조금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전을 했을 때랑 이전을 안 했을 때랑 이제 환자 수 또는 진료 수익, 진료 비용 모든 거를 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그 회계사님은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DB를 기준으로 해서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뽑아내시네요. 네,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혹시 진료를 가서 진찰을 받아보면 이 병원은 앞으로 잘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시나요? 예, 당연히 뭐 환자 여러분들도 당연히 가보면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병원은 이제 동선이 꼬이죠. 일단은. 그리고 이제 갈 때마다 일관된 그 흐름이 없습니다. 똑같은 병원을 오늘 가고 일주일 후에 가는데 그때마다 좀 달라집니다. 근데 잘 되는 병원은 항상 똑같은 절차, 똑같은 속도, 똑같은 이제 진료가 이루어지는 이게 체계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아까 이정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시스템 경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연구 소장님께서 컨설팅 해주신 병원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개원 전부터 많은 원장님들을 찾아뵙고 실제로 이후에도 잘 운영하시는 그런 원장님도 계시고 좀 어려움을 겪는 원장님도 많이 보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봤던 너무나 잘 되는 사례는 6개월 만에도 한 층을 더 임대 내서 또 페이 닥터를 또 고용하고 훨씬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원장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 요인이 뭔지. 제가 노무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특히나 그 내부의 직원을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사모님이 이렇게 병원 내부에서 잘 관리해 주시는 경우 정말 잘 되더라고요. 사람 관리가 답인 것 같습니다. 노무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에피소드로 한번 좀 넘어가 볼 건데요. 회계사님께 컨설팅을 받고 나서 매출도 늘었지만 이익은 훨씬 더 늘어난 그런 사례가 있으시다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마케터나 마케팅 전공자가 아니어서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한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 비용에 관한 문제인데 그 비용을 분석하다 보면 똑같은 활동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불필요한 비용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이든 이전이든 또는 현재 그 자리에서 같은 규모로 하더라도 그 비용 분석을 하다 보면
그 필요 없는 비용을 찾아내서 그거를 줄이면은 이제 매출이나 또 진료 수익 증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뭐 가장 불필요한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치적으로 실제로는 얼만큼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 건가요? 예, 제가 이제 사례 중에 하나 기억나는 사례가 이제 신관을 지으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유치돼서 매출이 진료 수익이 이제 2배가 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익도 같이 따라는다고 생각하는데 원가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 다음에 이익의 규모는 그 전에 대비해서 3.5배가 늘어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매출을 높이는 것만큼 환자가 많아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비용 관리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원장님의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좋은 팁을 말씀해주신 우리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